제가 분석하는 모든 내용은 댓글 링크를 통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잠실에서 열리는 서울 삼성과 고양 소노 경기입니다. 먼저 서울 삼성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이관희, 한호빈, 저스틴 구탕, 이원석, 앤드류 니콜슨이 출전합니다. 이관희가 외곽에서 득점을 책임지고 한호빈이 경기 조율을 맡아 팀의 템포를 이끌 예정입니다. 니콜슨은 인사이드에서 중심을 잡으며 포스트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팀의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이원석은 수비와 높이에서 지원을 더하고 저스틴 구탕은 에너지 넘치는 수비와 트랜지션 공격이 강점입니다. 삼성은 외곽 득점이 초반에 터질 경우 경기 흐름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 소노 선발 라인업은 이정현, 최승욱, 케빈 캠바오, 정희재, 네이던 나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은 노련한 경기 운영과 외곽 슛으로 공격의 중심을 맡고 네이던 나이트는 인사이드에서 리바운드와 득점을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카드입니다. 캠바오와 정희재는 수비 집중력이 높고 트랜지션 상황에서 공격 전환이 빠른 선수들입니다. 최승욱은 활동량과 수비에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즌 팀 성적부터 볼게요. 서울 삼성은 18경기에서 8승 10패, 승률 44% 정도 기록 중이고요. 경기당 평균 득점은 81.4점, 실점은 80.6점으로 득실 마진이 플러스 0.8점 정도입니다. 수비가 완전히 단단한 팀은 아니지만 상위권 팀 상대로도 득점은 꾸준히 뽑아내고 있어요. 홈 성적을 따로 보면 잠실에서 12경기 5승 7패, 평균 83.3득점 82.5실점입니다. 실점도 나오지만 홈에선 공격력이 확실히 올라가는 팀이라 치고받는 경기를 자주 만드는 스타일이죠. 반대로 고양 소노는 18경기 7승 11패, 승률 39% 정도입니다. 평균 득점은 76.1점, 실점은 75.9점으로 득실 마진은 똑같습니다. 소노는 공격이 엄청 화끈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비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버티는 팀입니다. 원정 성적을 보면 10경기에서 4승 6패, 평균 77.2득점 76.5실점입니다. 원정에서도 접전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맞대결 상성을 보겠습니다. 서울 삼성이 고양 소노를 상대로 15경기 10승 5패로 확실히 우위에 있어요. 평균 스코어도 삼성이 79.9점, 소노가 78.9점으로 스코어 자체는 비슷하지만 승부처에서 삼성 쪽이 한 번씩 더 버티는 그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는 데이터만 놓고 보면 시즌 평균 득실, 홈과 원정 성적 그리고 최근 맞대결 결과까지 모두 아주 살짝씩 서울 삼성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특히 잠실에서의 삼성은 80점대 중반을 꽤 자주 찍고 있기 때문에 소노 입장에선 수비에서 실점을 얼마나 억제하느냐가 핵심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다만 고양 소노도 원정에서 크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라서 점수차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대장은 서울 삼성 승 오버를 예측해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창원 LG와 수원 KT의 맞대결입니다. 양준석, 유기상, 타마요, 정인덕, 마레이가 출전합니다. 양준석은 팀의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빠른 트랜지션 전개를 이끌고 유기상은 외곽에서 득점을 노리는 핵심 자원으로 경기 초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입니다. 타마요는 활동량이 많고 공수 양면에서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맡으며 정인덕은 수비 집중력과 중거리 슛으로 팀 밸런스를 잡습니다. 마레이는 골밑에서 압도적인 리바운드와 포스트 득점 능력을 갖춘 핵심 선수로 LG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반면 수원 KT 선발 라인업은 문정현, 조엘 카굴랑한, 한희원, 하윤기, 아이자 힉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정현이 경기 운영과 외곽 공격을 동시에 책임지고 카굴랑한은 폭발적인 돌파력과 득점 감각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 선수입니다. 하윤기는 리바운드와 골밑 수비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힉스는 포스트에서 득점과 블록으로 팀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하윤기와 힉스의 인사이드 조합은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라인업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이번 시즌 팀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창원 LG는 17경기에서 12승 5패, 승률이 70%가 넘습니다. 평균 득점은 76.4점, 실점은 70.9점이라 득실 마진이 플러스 5.5점 정도입니다. 수비가 단단하고 공격에서는 큰 기복 없이 꾸준하게 점수를 쌓아가는 팀입니다. 홈에서는 8경기 5승 3패, 평균 73.9득점 67.9실점으로 실점이 60점대 후반까지 떨어집니다. 창원만 오면 수비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수원 KT는 18경기 9승 9패, 딱 5할 승률입니다. 평균 득점은 72.2점, 실점은 77.5점이라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5.3점 정도예요.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실점이 조금 더 많이 나오면서 흐름이 끊기는 경기들이 종종 있죠. 원정 성적을 보면 8경기 4승 4패, 평균 70.5득점 79.3실점입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원정에서 경기당 거의 80점 가까운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서 수비가 원정에서 더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 전적을 보면 LG와 KT는 20경기에서 10승 10패, 정확히 호각입니다. 평균 득점도 LG가 73.2점, KT가 73.7점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시즌 성적, 홈과 원정 지표,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 내용까지 모두 LG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KT 입장에서는 외곽이 폭발하는 한 방이 나오지 않는 이상 40분 내내 LG 수비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대장은 창원 LG 승 언더를 예측해봅니다. 다음 경기는 사직에서 열리는 부산 KCC와 서울 SK 경기입니다. 먼저 부산 KCC 선발 라인업은 허운, 최준용, 송교창, 션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운과 허운 형제가 이끄는 백코트는 리그 최정상급으로 빠른 패스워크와 정확한 외곽슛을 통해 초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규창은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르고 돌파와 미드레인지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준용은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팀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션롱은 인사이드에서 압도적인 높이와 파워를 갖춘 핵심 카드로 KCC의 공격 루트 대부분이 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서울 SK 선발 라인업은 김낙현, 톨렌티노, 안영준, 최부경, 자밀원희입니다. 김낙현은 외곽에서 정확한 슈팅과 경기 조율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고 안영준은 활발한 움직임과 스피드를 앞세워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수입니다. 톨렌티노는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팀에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최부경은 세컨드 찬스 득점과 스크린 플레이에서 팀의 안정감을 높입니다. 원희는 인사이드에서 득점과 리바운드를 동시에 책임지는 SK의 중심 자원으로 오늘 경기에서는 션 롱과의 골밑 대결이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이번 시즌 팀 성적 보겠습니다. 부산 KCC는 17경기에서 9승 8패, 승률 52.9%입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은 75.9점, 실점은 77.5점으로 득실 마진은 마이너스 1.6점 정도입니다. 공격은 리그 중위권 이상인데 수비에서 실점을 조금 더 허용하면서 접전 끝에 밀리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홈 성적은 아직 샘플이 많진 않은데 3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78득점 79.7실점입니다. 사직에서도 공격은 나쁘지 않은데 수비가 아주 철벽이라고 보긴 어렵죠. 서울 SK는 18경기 10승 8패, 승률 55.6%로 KCC보다 살짝 위에 있습니다. 평균 득점은 79.2점, 실점은 74.9점이라 득실 마진이 플러스 4.3점입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리그 상위권이고 큰 연패 없이 꾸준히 승수를 쌓고 있는 팀입니다. 원정 성적은 10경기 5승 5패, 평균 78.3득점 76.4실점으로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경기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타입이에요. 다음은 맞대결 전적을 보겠습니다. KCC가 서울 SK를 상대로 17경기 11승 6패로 확실하게 앞서 있습니다. 평균 득점도 KCC가 81.8점, SK가 78.0점입니다. 특히 사직 홈 기준으로 보면 KCC가 SK 상대로 7경기에서 5승 2패, 평균 88.3점이나 넣고 78.6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직에서 SK만 만나면 득점력이 확 올라가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사직에서 KCC가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준 경기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KCC는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 경기당 득점은 76점대, 실점은 81점대입니다. 최근 들어 실점이 많아지면서 좋은 공격력을 수비가 받쳐주지 못하는 그림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서울 SK는 최근 10경기 8승 2패, 공격 80점대 초반, 실점은 70점대 중반으로 공수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이 경기는 사직에서의 상성과 최근 폼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성만 보면 KCC가 분명히 유리합니다. 특히 홈에서 SK 상대로 화력이 폭발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나올 수 있습니다. 토대장은 오버를 예측해봅니다. 배구 첫 번째 경기는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리는 대한항공과 삼성화재의 경기입니다. 먼저 이번 시즌 팀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10승 1패, 승률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세트 득실률도 2.583, 사실상 리그 내에서 독주 체제라고 봐도 될 정도의 수치예요. 특히 홈에서는 5경기 전승, 세트 득실률은 3.750까지 올라갑니다. 홈 경기력 기준으로 보면 지금 리그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화재는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2승 10패, 승률이 20%입니다. 세트 득실률은 0.419, 확실하게 하위권 레벨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홈 원정 모두 1승씩 가져갔지만 전체 경기력에서 안정성이 없습니다. 공격 성공률, 서브, 디그, 범실 관리까지 확실하게 밀리는 수치가 많습니다. 이제 최근 10경기 흐름 볼게요. 대한항공은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입니다. 그 안에서도 3대0, 3대1 완승이 많고 접전에서도 세트 집중력이 좋습니다. 공격 밸런스, 블로킹 타이밍, 서브 스코어링 모두 리그 최고 수준이에요. 반면 삼성화재는 최근 10경기 2승 8패, 세트 득실률은 0.400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분위기가 더 떨어지고 있고 경기 내에서 득점 흐름이 길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세트 중반 이후 해결사가 없어지면서 실력이 아닌 멘탈 쪽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요. 맞대결 기록 보겠습니다. 최근 16번 맞붙어서 대한항공이 12승, 삼성화재가 4승, 대한항공이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특히 오늘 경기장인 인천 계양체육관 기준으로는 최근 9경기 중 7경기를 대한항공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이미 2번 붙었고 2번 다 대한항공이 3대0, 3대1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종합하면 경기 흐름, 시즌 성적, 최근 폼, 맞대결 데이터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항공이 우세합니다. 토대장은 대한항공 승 언더를 예측해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충무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정관장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입니다. 먼저 시즌 성적부터 볼게요. 정관장은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4승 8패, 승률은 33%입니다. 세트 득실률은 0.517, 원정보다 홈에서 좋은 흐름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홈에서는 4승 2패로 준수하지만 원정에서는 아직 한 번도 승리가 없습니다. 리그 구조상 경기력의 편차가 큰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시즌 12경기 10승 2패,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세트 득실률도 2.267, 팀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홈에서는 6전 전승, 원정도 4승 2패로 안정적이고 강팀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10경기 흐름을 보면 정관장은 최근 10경기 3승 7패, 세트 득실률 0.458입니다. 특히 상위권 팀과 경기하면 경기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 흐름 안에서 실책이 연속으로 나오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10경기 9승 1패, 세트 득실률 2.900입니다. 최근 경기력 가장 좋은 팀 중 한 팀입니다. 서브, 블로킹, 리시브까지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안정적인 운영이 돋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대결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6경기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10승, 정관장이 6승으로 우세입니다. 특히 최근 흐름은 한국도로공사가 확실히 앞서 있고 이번 시즌에서도 이미 2번 만나 2번 모두 3대0 한국도로공사 승리였습니다. 종합하면 흐름, 전력, 경기 운영, 멘탈까지 한국도로공사가 확실히 앞서 있는 매치업입니다. 토대장은 한국도로공사 언더를 예측해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내일도 더 정확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